100번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도 결국에는 서로 싸우면서 끝나니까 이제는 대화를 시도하기가 겁나서 대화를 피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 자신일 겁니다. 이제는 좀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그만 좀 싸우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어서 서로 알 것은 다 알고 볼 걸 못 볼 걸까지 다 본 이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만 하면 서로 싸우면서 끝나는 부부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를 하면서 서로 남편이나 아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각자 다르지만 서로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는 정말로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은 나를 일방적으로 힘들게 하는 가해자이고 나는 그런 상대방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라는 태도입니다. 즉 남편도 너 때문에 아내도 너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3자 입장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나한테 맞춰라,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나한테 맞춰야 된다니까?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맞춰주고 포기했는데 남편에게 얼마나 더 맞춰줘야 될까요? 아니 제 지인들한테 다 물어봐도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제가 틀린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발심이 정말로 많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내분들을 코칭해드리는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들어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면 싸우게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이 이유는 개인마다 정말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힘든 마음을 좀 꺼내 보이고 남편에게 그 마음을 좀 공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나를 아내로서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싶은지 확인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집안일을 좀 실질적으로 도맡아 준다거나 아이의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서 실질적인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편에게 대화를 하는 그 목적 자체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옳다는 것을 무조건 주장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행동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한다면 맞서 싸워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남편하고 대화로 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서로가 행복하기 위한 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을 남편에게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적어도 남편이라면 그래 나도 미안해 라고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오히려 지금 미안해봤자 끝났다, 그걸 이제 알았니? 라는 형태로도 반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대화를 멈춰주세요. 여기서 대화를 더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 내 주장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이 대화를 지켜본다면 그분들이 모두 남편이 잘못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남편 본인은 아내가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남편은 더 이상 우리와 대화를 점점 더 하기 싫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싸움으로밖에 대화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싸우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끝까지 들어줄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내가 저번에 설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신 아이 자는데 큰 소리 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는 상대방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설거지는 충분히 거품을 내서 닦아주고 뜨거운 물로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조용조용 말했으면 좋겠어. 지금 목소리 좀 낮춰줄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남편의 특성상 자신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하거나 즐겁거나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충분히 내가 보상받았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요. 그러니 남편이 노력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마워. 피곤할 텐데 내 말은 그래도 신경을 써주고 있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남편이 우리의 말을 갑자기 잘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많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곧바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남편이 여러분들과 싸우면서 대화가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